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이 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세 번째 영상이고요. 최근에 IT 업계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포괄연봉제 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종 IT 기업들이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개발 인력을 포함한 전체 직군들의 인재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러한 처우 개선이 각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장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는 듯 하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작년 한 하반기부터 굉장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우 개선을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면은 약간의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연봉을 인상을 하는 게 되겠죠. 가장 손쉽기도 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정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일회성 성과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이후에 왔던 것들이 이제 재택근무 활성화, 뭐 이거는 코로나와 약간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시행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자율 출퇴근제 같은 것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 인센티브 제도가 그 세 번째 트렌드 정도로 시행이 됐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네 번째 방안으로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가 여러 기업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방안들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연봉 총액안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같은 각종 그 추가 수당들이 모두 나눠져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연봉이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나누기 12해서 500만 원이 월 급여가 될 것이고요. 그 500만 원 안에 기본급 얼마, 연장수당 얼마, 휴일수당 얼마, 야간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쫙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연봉 6천만 원에 나누기 12한 500만 원 전부가 기본급 의 되는 거겠죠. 혹은 뭐 다른 수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임금이 연봉의 12분의 1인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는 효과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때, 기존에는 이게 모두 포괄 연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면은 기본임금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에 대해 가지고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될 때 기본임금에서 계산되는 통상 시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아가는 금액의 크기도 굉장히 커지는 이점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이제 트렌드를 짚어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에 이 근무혁신제도, 그러니까 이제 자율출퇴근제, 뭐 재택근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제도가 뭐 이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을 하겠지만은 이제 법적인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설계가 되게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정산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 기간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배분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일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이거를 한 달치로 환산을 했었을 때는 174시간이 되고요. 이 174시간을 어떤 식으로 근무하든지 넘기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인 경우에는 522시간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됩니다. 즉 3개월을 단위 기간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설정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 52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했건 얼마나 압축적으로 일을 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연장근로라는 거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라고 하고요. 또는 주 단위로 봤었을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라고 인정을 해서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한 달에 17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그런 추가 수당 지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순서로서 여러분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을 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이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하루의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또는 주별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로와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비판을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IT 업체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그 진짜 속사정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팽이노무사 TV였습니다.